안녕하세요. 102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일반 전표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문제입니다. 1번. 4월 29일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액 25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2,500원을 함께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단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판관비 항목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있죠? 그리고 4월 29일 그리고 먼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했다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를 우리은행이라고 쓰셔야겠죠? 그리고 250만원하고 2,500원을 더하면은 25025 이렇게 총액으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걸로 해주고요. 이게 250만원이죠. 나머지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인데 판매관리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2번 5월 23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량을 1,00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시점의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800만원이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은 130만원이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 23일이죠? 5월 23일 차변에 보통예금 써주고요. 1,000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을 없애줍니다. 자기 주식이 자본 항목 중에 자본 조정, 그러니까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차변 항목이지만 이제 없애주는 거니까 대변 항목에다가 없애주고요. 800만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없으면 여기 200만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쓰시면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게 130만원이죠. 그럼 나머지 잔액 70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나는 것이죠. 3번 11월 1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거 장기 차입금이네요. 5년이니까 11월 15일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먼저 입금을 하겠습니다. 보통 그리고 1억 원이고요. 여기 보통예금은 어디 보통예금 계좌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차입한 곳은 하나은행이죠. 장기 차입금. 근데 여기 거래처는 하나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11월 25일 ABC사의 외상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인식 당시 기준 환율 1200원인데 지금 11월 25일 기준 환율은 1300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11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보면은 이때 ABC사 이렇게 돼 있죠. ABC사 2,400만 원인데 1,200원이니까 이거는 2,400만 원 나누기 1,200원 하면은 이게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이렇게 되고요. 이 2만 달러를 전액 회수했다고 하니까 2,400만 원 이거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환율 11월 25일자 환율로 다시 원화로 받는 거죠.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은 2,600 이거는 원이 됩니다. 원.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 전표 가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여기서 입력을 할 건데요. 11월 25일 가서 구분 일단은
외상 매출금을 없애야겠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ABC 사고 2,400만 원을 전부 다 없애주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 이 계좌라고 안 돼 있으니까 거래처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는 2,600만 원이죠. 그렇게 되면은 대변의 잔액에는 외환 차익을 써주시면 되죠. 왜냐면 이게 결산에서 외화 환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금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외환 차익 계정으로 써주시면 끝이 납니다. 5번 11월 29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거 접대비죠.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9일 차변에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하고요.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법인카드 신한카드죠. 그럼 써주겠습니다. 신한카드.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7월 30일 건데요. 지금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이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이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력 및 설정하시오.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하는데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원래 7월 30일이면은 이게 2기 확정신고가 아니잖아요. 2기 예정신고 기간이 7월부터 9월이잖아요. 예정신고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예정신고 건데 이게 확정신고 때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확정신고 시 반영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다시 가서요. 일단 7월 30일 작성일자로 들어가서 그대로 공급가액 세액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야근 식사를 하고 한 거니까 과세 매입 50일 번호로 쓰고 품목 그대로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야근 식대 단가 넣고 수량 공급가액 140만 원이죠. 그리고 공급처명 남해 식당라고 이거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이거 여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을 누르면 부인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분계는 제가 3번 혼합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복리 후생비. 근데 판매관리비. 경영지원팀 직원이니까 판매관리비로 쓸 거고요. 대변에는 이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간편집계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면은 예정누락분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정신고 개시 연월 이게 2022년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도 10월부터 12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여기 누락이라고 뜨죠. 이렇게 나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2번 8월 5일 진성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2억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지급하였다. 8월 5일 그리고 2차에 지급한 건데 전자계산서 나왔죠. 그럼 면세죠. 면세 3번 53번 그리고 토지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 2억 원이죠. 그리고 진성 부동산 이거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분계는 이거는 제가 3번 혼합으로 할 거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죠. 토지.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끝이 나는 것이죠. 9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전자상회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9월 1일 가서 일단 이거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니까 과세죠. 과세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매입이니까 현금 과세 이 6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품목은 나와 있는 대로 컴퓨터
쓸 거고요. 수량은 2대 이렇게 쓰고 단가도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근데 공급가액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공급가액은 여기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360만 원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36만 원이고 공급처명 전자상해 써주시고요. 붕괴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3번 혼합. 이거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죠. 컴퓨터는 비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구입했대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9월 25일 회사는 로운 캐피탈로부터 관리 업무용 승용차 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렌트하고 아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9월분 렌트료는 70만 원이고 대금은 10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렌트료에 대해서는 임차료 개정 과목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는데요. 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불공제항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9월 25일 가서요. 불공제를 하겠습니다. 54번 품목 승용차 렌트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70만 원이죠. 그리고 로운 캐피탈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유는 F2키를 눌러서 이 3번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붕괴 제가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원재료 아니죠? 임차료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임차료인데 관리 업무용 승용차니까 판매관리비 이쪽으로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대변은 지금 10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거는 렌트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5번 9월 30일 중앙상사에 8월 3일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 2대 이 대당 250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인데 제품 불량으로 인해 반품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라고 하니까 9월 30일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매출을 차감하는 거니까 매입이 아니라 매출 항목에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매출에서 해보겠습니다. 1번 이렇게 제품이라고 쓸 거고요. 수량은 2개 단가 2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단가 쓰실 때 마이너스 250 이렇게 쓰셔야 이게 마이너스가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상사죠. 그리고 수정수 전자세금께서 발급했다고 하니까 붕괴는 혼합으로 할 거고요. 지금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돼 있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금액으로 다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문제 3번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무릎에 답하시오. 근데 당의 문제 하나요.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소시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한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1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예정 신고기간에 매출액은 없으며 매입액은 거래인 데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거 닫고요. 부가가치 가서 잘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1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잘 보시면 4월 30일 돼지고기, 5월 31일 식품포장재, 6월 30일 돼지 창자잖아요. 그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제매입세에 공제가 되는데 포장재는 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포장명가 이쪽 거는 현금영수증 받은 거 이거는 여기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만 쓰시면 되고요. 하나씩 쓰겠습니다. 공급자 F2키 눌러서 고기 유통 고르고요. 취득일자 나와 있죠? 2022년 0430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 계산서로 하고 물품명은 나와 있는 대로 돼지 고기 수량도 1600g 총 매입가액 2800 만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고민인데 소시지를 제조하는 법인에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2분의 2 이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이제 창자 유통 걸로 하겠습니다. 창자 유통 취득일자 2022년 0630이죠. 그리고 이것도 계산서니까 그리고 돼지 창자 수량은 1000kg이고 매입 가격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02분의 2 이렇게 하시면은 완료가 되는데요. 보시면 과세표준 여기 써 있잖아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에 1억 2천 예정 신고 기간의 매출액은 없으며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둘 다. 어디다가 반영을 하냐면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고기 유통부터 먼저 해보면 예정분은 없고 확정분이 1억 2천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창자 유통도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연세 농산물 등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나는 것이죠. 참고로 의제 매입세 공제율 같은 경우에 왜 102분의 2냐 보시면 제조업이잖아요. 소시지를 제조하는 업체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 음식점업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가해, 가자점, 도정, 제분업, 떡류, 떡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106분의 6인데 감옥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하고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인데 그 외에 사업자는 102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2분의 2 이걸 쓰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하고 부가세 신고서 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각 작성을 생략하고 홈택스에서 기한 내에 직접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해줘야겠죠. 일단은 뒤에 먼저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수정하시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존재하고요. 미발급 시 가산세 1%인데 지금 하는 애가 주식회사 반도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얘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손세액공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는데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에 되니까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에 확정신고 기간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율 일반이면 10% 부정이면은 40%인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역외거래 부정은 60%까지 가산세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 그 이후 뭐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30, 그 다음에는 20, 11인데요.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 정도가 자주 나오니까 90에서 50%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이걸 꼭 외우시면 되겠고요. 납부지수 지원 가산세율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는 만분의 2.5였는데 2월 15일 이후에는 만분의 2.2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기준이니까 만분의 2.2 이것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보시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리고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 3억 원, 세액 3천만 원 쓰겠습니다. 3억 원.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면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4,620만 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대가 1,100만 원 포함이니까 이것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 매출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서 매출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4,620만 원에서 1,620만 원에서 1,100만 원 빼면 3,52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급 대가는 100분의 3,520에서 이제 110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100을 곱해야 되잖아요. 공급 대가가 3,2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320만 원이 이제 세액인 것이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여기다 3,200을 써야겠죠. 여기다가 3,200만 원을 쓰고 32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중 165만 원 부가세 포함이 2022년 5월 중 해당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에 반영하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5월이잖아요. 5월. 그러면은 5월에 확정이 됐으면은 2022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다가 이게 대손세 공제를 반영해야 되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에는 안 되죠. 2기는 이미 그 과세 기간이 이 해당하는 과세 기간이 아니니까 이거는 고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출 공급가액 300만 원이고 종이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밑에다가 하나 또 써야 되는데, 예정 신고 누락분 쓰시면 되죠. 여기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과세 300만 원. 그럼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다가 공급 가액에다가 1%죠. 가산세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가산세. 여기 밑에 가산세 누르면 위에 있죠.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발급을 안 했죠. 종이계산서 발급했으니까.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의 1%니까 6만 원이 아니에요. 3만 원입니다.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없죠. 매입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부당과소신고 아니고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2일로 한다. 이게 30만 원에 대한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나 그 납부지원 가산세, 그걸 해야겠죠. 근데 먼저 매입 자료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 공급가액 1억 2천, 이거 세액이 1,200만 원이니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1,200.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액 공급대가 2,200만 원인데 기계장치 구입비 275만 원 공급대가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니까 일단은 쓰겠습니다. 어디다가 쓰냐면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일반 매입에다가는 잘 보면은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2,200인데 이 중에서 기계장치 구입비가 27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925만 원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도 이제 곱하기 100분의, 그러니까 110분의 10을 하면 공급 가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1,750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세액은 빼면 되니까 1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75만 원은 여기 고정 매입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275만 원에다가 곱하기 110분의 100을 해줘야겠죠. 110분의 100. 250만 원이죠. 나머지 세액은 25만 원이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반 매입은 1,750 그리고 175만 원이죠. 고정 매입이 기계장치가 고정자산이니까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250만 원, 25만 원 쓰시면 되고, 끝난 게 아니죠. 아까 그 가산세 하셔야 되잖아요. 가산세. 일단은 가산세 전에 먼저 그걸 전자신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전자신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만 원을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랑 납부지원 가산세인데요.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 92일로 한다. 뭐 이거에다가 일반 부당과소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0만 원이죠. 30만 원. 여기 세액에다가 가산세를 곱하는 건데요. 30.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하면 10%에다가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확정신고 기간인데 예정신고 시 누락됐으니까 예정신고 기간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3개월 이내거든요. 그래서 감면율이 75%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7,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연 발급이 아니라 그 과소신고 어디냐면 여기다가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30만 원 쓰시고요. 세액은 7,500 이렇게 쓰시고, 납부지원도 또 있잖아요.
납부 지연은 일단은 이렇게 30으로 쓰고 엔터를 치면 당초 납부 기한 나오잖아요. 2022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이 7월부터 9월인데 그 납부 기한이 보통 10월 25일까지잖아요.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한번 10월 25일까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일 고지일은 2023년 1월 25일이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미납일수가 92일이 나와요. 92일로 한다라고 돼 있죠. 확인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산출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사실 끝이 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3기 이 관면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납부지원 가산세율은 사실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 일자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완료가 됐고요. 닫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를 전자신고하시오. 전자신고하는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형 교육순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빠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이죠. 1기 예정이니까. 잘 보시면 납세자 자진신고라니까 여기 2번으로 돼 있고, 엔터 치면 여기 제작 경로는 로컬 디스크니까 여기 로컬 디스크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엔터 다 치면요, 여기 제작을 합니다. 비밀번호 1234 1234 1234 확인 완료됐죠.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찾아보기 누르고 맨 밑에 이게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있죠. 그래서 형식 검증하고 1234 1234 이 비밀번호를 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해서 전자 파일 제출하기 딱 제출하고 닫기까지 하고 닫아주시면은 금방 끝납니다. 문제 4번 결산 자료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2022년 말 현재 마케팅 팀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 소모품비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530만 원이다. 미사용액에 대해서 자산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일반 전표 가서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남아있는 게 530만 원이니까 자산 처리하겠습니다. 차변에 소모품 5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 마케팅 팀이니까 판관비죠.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나고요. 2번 정기에 취득 가능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내용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정기말 공정가액 148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 15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공정가치 평가하라는 내용인데 매도 가능 증권 있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비유동 쪽에 있겠죠. 여기 148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1500만 원에서 1480이니까 2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20만 원은 기타 포괄 손익에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있죠? 마이너스 20만 원. 이거를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1550에서 1480이니까 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 이익인데 이거부터 먼저 없애주고 다음에 이익을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액을 해주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총 70만 원 증액을 하는데,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거 20만 원부터 먼저 차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 것이죠. 한번 진성상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36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래처 입력 생략하고 음수로에게 처리하지 않는다 라고 되는데,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먼저 받은 게 원래 이게 현금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했다는 건데, 이게 차기 거래요. 이 이자 수익이.
그럼 이자 수익 36만 원어치를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써줘야겠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차변에다가 이자 수익 36만 원. 그럼 대변에는 뭘 써야 되냐 하는데, 현금은 36만 원을 받았지만 이게 단기 게 아니라 차기의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럼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써야겠죠. 먼저 받은 거니까 대변에는 선수 수익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거니까 여기다가도 선수 수익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선수 수익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요. 4번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의 상환기간을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결산일로 하겠습니다. 이거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바꿔야죠. 2년 연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렇게 차변에 없애주고요. 대변에는 장기차입금으로 해줘야겠죠. 중앙은행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5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라고 하는데요. 이거 결산 조정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여기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고화 기구 같은 경우에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고 125만 원이래요. 차량 운반구는 영업부서니까 판관비겠죠. 350만 원. 그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인데 제조 공장에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 그리고 125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공고화 기구죠. 이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또 차변에 감가상각비 판관비 거에 350만 원 해주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게 더 간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천징수 관련해 가지고 문제인데요. 문제 5번으로 이거 일단 닫고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영업부 팀장 윤영수 님이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에 윤영수의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비고란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이고 이외의 소득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외 부로 표시할 것이라고 나있는데요. 뒤에 거 먼저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소득 요건만 따진다. 위에 있는 이 소득 요건만 따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거가족이 질병의 요양 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있는이 2개 들어가 있네요.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부양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 정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쪽에서 사원 등록부터 하라고 하죠. 사원 등록 윤영수. 4번은 107 엔터 윤영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는데도 그대로 치겠습니다. 15667 입사 연월일 2022년 0411이고 내국인이죠. 나머지는 뭐 없으니까 무시하고, 연간 총급여 720만원인데 이게 월 얼마인지 안 써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다가는 그대로 쓰고요. 부양가족 명세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본인 윤영수님은 본인 썼고, 정의서 연말 관계에 F2키를 눌러서 배우자죠. 정의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720325256017 배우자는 맞는데 지금 보면은 원고료 수입
3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함. 분리과세는 제외한다고 했죠? 분리과세 소득은. 그러니까 해당이 됩니다. 기본공제. 정희선님은. 그 다음에 송미란님, 모죠, 모. 모면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라고 봐야겠죠? 송미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번 누르고 501225 2013662 보시면 72니까 60세 이상 맞고, 양도소득 금액 200만원 외 소득 없음. 양도소득 포함된다고 했죠? 퇴직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초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 여기다가 찍으셔야 됩니다. 0번. 그 다음에 윤혜서. 윤혜서죠. 윤혜서. 이분 딸이니까 직계 비속. 윤혜서. 이거 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09020544551996 20세 이하 맞죠? 3번 찍고, 여기 자녀 잘 보시면 자녀 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녀 세액공제는 8살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민율 분도 직계 비속이니까 쓰고, 윤민율. 주민등록번호 110701399853 20세 이하이고 8세 이상이죠? 여기도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윤혜수 형제인데, 일단은 형제면은 형제자매 이거 6번으로 해야겠죠? 윤혜수 7203171855 이렇게 하고요. 질병 관계로 별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이고, 장애인이면은 일단 나이 요건 없고 소득 요건만 적용을 받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해당이 되고, 질병 관계로 별거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됩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부가 아니고요. 장애인으로 하셔야겠죠. 5번.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1번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단 닫고 좀 늘려서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이거 전에 했던 거고, 자녀세액공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8세 이하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가 되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인데 자동차 보험료도 포함돼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면 해당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에서는 태권도 학원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되고, 초등학교 취학 후 아동은 이거 공제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정의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용 목적 수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이준원 님이죠. 연말정산 추가 여기 있죠? 그리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진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탭 여기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되죠? 본인 되고, 그 다음 배우자. 이 주민등록번호는 다 올바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이게 해당이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 금액 300만 원이니까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부로 하는 게 맞고요. 정연주님은 부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 김혜수님, 장모님인데 복권 당첨액은 100만 원인데 복권 당첨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해당이 됩니다. 김혜수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60세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송원님 여기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죠?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인데 장애인이죠. 참고로 일용근로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가 아니고요. 장애인인데 5번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이니까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진 딸 초등학생 소득 없음. 이현진 소득 없음이니까 맞죠. 그 3번 자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8세 이상이니까. 이주원 소득 없음 미취학 아동인데 얘도 20세 이하니까 이건 되는데 여기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5살이잖아요.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인적공제는 이 부분 부양가족 태분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이진원, 이현진, 이주원 잘 보면 이진원 해당되고 본인이니까 이현진님 해당되죠. 이게 자식이니까. 이주원도 자식이니까.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보장성 보험료라고 했으니까 다 되죠. 80만 원, 60만 원, 55만 원. 셋 더하면은 195만 원이 되는데요. 이거 어디다가 쓰시냐면은 여기다가 쓰시면 안 되고요. 연말정산 입력 택에 가셔서 위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쪽에 있어요. 일반이죠, 일반. 195만 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끝났고요. 교육비 내요. 이진은 사이버 대학 교육비 120만 원. 이현진 태권도 학원비 80만 원. 유치원 교육비 220만 원. 인데요. 교육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엔터가 아니라 F2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취약전 아동 300만 원 한도인데 잘 보시면 이현진 태권도 학원 이현진이 초등학생이고 이주원이 취약전 아동이죠. 취약전 아동 유치원 교육비 22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220 확인 누르고요. 초중고잖아요. 초중고인데 태권도 학원비 이현진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제가 태권도 학원비는 초등학교 이전 아동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초중고에는 써주면 안 되고요. 이 80만 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진원 사이버대학 이진원은 본인이죠. 본인 건 다 돼요. 이 120만 원 넣어주면 됩니다. 본인 120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면은 교육비도 끝났고요. 의료비 부양가족 탭에서 작성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반영할 것 여기서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부양가족 탭에서 여기 의료비 있잖아요. 이쪽 가서 F2키를 누르면 돼요. F2키 누르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인 질병치료비 110만 원 본인이니까 되죠. 먼저 F2키 눌러서 본인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모든 자료가 국세청 연말정산 관서와 서비스 자료예요. 그래서 국세청장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1번 엔터 누르고 금액은 110만 원 그리고 여기 실손 의료보험금 반영하라고 했는데 60만 원이니까 이걸 반영해줘야 됩니다. 이거 차감한 금액만큼이 의료비 해당되거든요. 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까. 그리고 김혜수님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이거 안 되죠? 이현진 질병치료비 이현진 여기 해가지고 여기도 국세청장으로 해주고 1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의료비 내역도 끝이 납니다.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이 김혜수님 연말정산 입력가서 기부금 F2키 눌러서 종교단체잖아요. 맨 밑에 종교 단기니까 여기다가 80만 원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있죠. 신용카드 이진원, 김혜수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뭐 1950, 350, 뭐 61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 여기 가시면 돼요. 신용카드 사용에 F2키 눌러서 일단 전통, 대중, 도서 등 사용분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금 영수증 사용에 여기 있죠.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여기 있으니까 350 먼저 적어주고요. 1950만 원이랑 618만 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618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2568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불카드 없죠. 다 신용카드니까. 이렇게만 해주면은 끝이 나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냐면 연금저축 등 이 탭 있잖아요. 이거는 퇴직연금계좌고 그냥 연금계좌니까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여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잘 보시면 연금저축, 본인 연금저축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면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안 써 있죠. 그냥 연금저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코드 F2키 누르면 됩니다. 우리은행 계좌번호 나와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1012 4588 200 납입금액 200만 원이죠. 여기까지만 쓰면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언급대차들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다른 소득 없다고 가정한다. 국세청 자료이다. 그러니까 기타 사항에 이미 반영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뒤에 연말정산 입력쯤에 보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의료비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02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